오늘은 제 친구 컴퓨터입니다. 친구 컴퓨터인데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샀답니다. 중고로 샀고 안에 보니까 그래픽카드하고 해가지고 게임용인데 잘 사용하다가 툭 꺼져버린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꺼지는 거 정상 나올 때까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이 뚜껑 따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제일 곤란하죠. 그래도 다행인 게 간헐적으로 꺼지는 건 아니고 조금 가부가 걸어버리면 무조건 꺼진답니다. 일단 저는 켜서 한번 테스트부터 해보겠습니다. 켜지기는 잘 켜지죠? 자, M.2 SSD 달려져 있고 웨스턴 디지털 블루. 제가 하드웨어 모니터 깔아가지고 온도 한번 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온도도 정상이랍니다. 라이젠 7 5800X네요. GTX 1060 6기가. CPU 부하 걸어보겠습니다. 자, 75도. 뚜껑 한번 닫아봐야겠네요. 에어컨 안 켜고 하면 100도 넘어가겠는데요. 부하 걸기 전에 이미 70도 넘어갔으니까. 자, 78.6도, 78.8도 계속 올라갑니다. 79도, 79.4도 계속 올라가네요. 처음에 켰을 때 36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지금 79도까지 올라가네요. 79.8, 80도 넘겠네요. 좀 있으면. 그런데 5800X니까 뭐 요정도 열은 날 수 있죠. 열이 나는데 더 시키나. 지금 말하는 순간 80도 찍었습니다. 자, 80.9도. 요건 CPU 냉각 문제인 것 같네요. 꺼진다는 게. 하드웨어 모니터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정보들을 다 확인을 할 수 있죠. 정보들은 여기서 확인하면 됩니다. 쿨러가 꺼지진 않네요. 11.9도. 지금 최고 온도 찍었습니다. 계속 올라가네요. 온도가 82도에서 온도가 안 떨어지죠. 원래 이 정도 올라가면 쿨러 속도가 더 빨리 돌아서 온도를 낮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간 최고 온도 올라갔다가 그거보다 더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CPU는. 그런데 지금 계속 올라가네요. 계속 최고 온도를 찍네요. 에어컨을 안 켠 상태에서는 아마 100도 금방 넘어갈 것 같네요. 지금 테스트 하는 데는 실내 온도가 26도거든요. 에어컨을 켜서 지금 촬영 시점이 8월 27일. 아직 낮에는 30도, 31도, 30도가 아니죠. 한 33도까지 그렇게 올라가는 날씨니까 지금 실내는 26도. 그리고 제가 촬영하는 곳이 에어컨 바로 앞쪽으로 한 냉기가 바로 내려오는 곳이거든요. 여기까지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보고 에어컨 없는 데서는 100도 넘어갈 가능성이 많네요. 82도까지 있던 게 아이들링 상태로 하니까 지금 42도 끄자말자 금방 떨어지네요. 이 정도면 게임에서 100% 사용하지 않으면 CPU를 다운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게임하면 항상 100%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열을 충분히 식힐 수 있는데 이제 GPU 100% 사용 시작합니다. GPU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그래픽카드 GPU. 자, 올라갑니다. 온도. 아이들링 상태에서 제일 처음 켰을 때는 29.5도였죠. 올라가죠. 50도. 아무리 게임용이라고 해도 지금 5800인데 보드 보니까 A 보드 같거든요. 제일 저가형 기본 보드. 어디까지 MSI 건가 기가바이트인가. 메인보드 보조 전원도 4핀밖에 안 들어가고요. 다운되는 게 꼭 아닐 수도 있지만 보드가 전력을 제대로 공급 못 해줄 수도 있겠네요. 요즘에 AMD A5로 시작하는 라인 있죠. A520 그런 것들 보면 보조전은 8핀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픽카드는 3D를 100% 로드율인데 온도 안 올라갑니다. 56.8도에서 그래픽카드도 뭐 80도 90도 올라가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게임할 때 100% 항상 사용하진 않죠. 게임을 해보면 내려왔다 올라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로드율이 지금 100% 로드해도 온도가 그렇게 빠르게 오르진 않습니다. 그럼 컴퓨터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일단 제가 여기 부하를 줬을 때 CPU 그래픽카드 부하를 줬을 때 다운은 안 됐거든요. 이야, 이거 뭐 5800에 램을 48기가. 와, 램 두 개인데 32기가 하고 16기가 하면 48기가인가요? 맞네요. 32기가 하나 16기가 하나 꽂혀져 있나 보네요. 램이 48기가. AMD니까 듀얼 채널로 같은 램으로 구성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도 최소 못해도 16기가로 듀얼 채널을 구성하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램은 빠르겠네요.
아, 게임을 실행시키니까 꺼져버리네요. 특이하네요. 게임을 실행시키자마자 다 꺼지네요. 그전에 문제가 없었는데. 자, 지금 3D 마크 돌리고 있는데 문제가 끊었냐 아직까지. 처음에 툭 꺼질 때도 있고 창 여러 개 열면 툭 꺼질 때도 있고 그렇답니다. 3D 마크 돌려도 문제없고, 자, 긱벤치 테스트도 문제없고, 긱벤치 이런게 에러 발견하는 건 아니고 뭐 점수를 보는 건데 일단 부하를 주기는 주니까. 아, 이런 소리. 꺼지기는 꺼진다는데 처음에 게임 실행시켰을 때 툭 꺼지고 난 다음에는 안 꺼졌거든요. 그 다음부터. 시네벤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멀티코어 이용해서. CPU 온도가 83도까지 금방 올라갑니다. 84도 시네벤치 하니까. 툭 꺼지는 게 CPU 온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85도까지도 올라가는데 지금 CCD가 85도, 86도, 87도 찍었다가 탁 내려오네요. 파워는 버티는 거 봐서는 파워는 문제 없는 것 같고, 로드를 시키는데 여러가지 벤치 프로그램을 87.9도, CPU 온도 90도 찍을 수 있겠네요. 근데 게임한다고 CPU를 이렇게 쓰진 않는데, CPU 과열 때문에 다운되지는 않을 건데, 아, 잘 모르겠어요. 자, 지금 빨간불 떴죠. CCD에 90도 순간 찍었다 내려왔죠. 90도부터 약간 임계점이라고 해야 되죠.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고 경고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90도 됐다고. 뭐 100도까지 가도 괜찮습니다. CPU를 100% 사용할 때만 조금 온도가 부담스럽긴 한데, CCD는 90도까지 찍고요, 순간. 방법이 없네요. 일단 CPU 쿨러 써멀 상태 괜찮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도포 파워 전원 버튼이 없네요. 파워에 원래 전원 버튼이 있죠, 여기 뒤쪽에 보면. 근데 전원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일단 뺐는데 파워가 뻥파워일 확률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뭐 방법이 없네요. 아, 이런 난소리는 잘 안 맡아주는데 친구가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네요. 자, 12V는 12V 그대로 나오고 5V는 5.2V. 12V가 약간 아쉽네요. 조금 여유롭게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이거 가지고 문제는 될 건 아니죠. 요즘 파워 중에 파워가 저게 전원이 없는 게 있나 신기반기. 일단 전지는 컴퓨터가 오래된 것 같지는 않네요. 전지는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전지가 거의 다 돼가네요. 빨간색에 걸리네요. 지금 5 시리즈 보드면 3년 그 정도인데 벌써 전지가 저렇게 배터리 많은 전지 일단 하나 새로 교환하겠습니다. 몇 년 안 됐는데 전지가 나가네요 벌써. 그리고 쿨러 무법이 돼버렸네요. 자, 이거를 어디서 조립했는지 모르겠는데 써멀이 좀 과하게 발린 것 같네요. 써멀은 좋은 걸 발랐는데 너무 과하게 많이 바른 거 아닌가. 자, CPU 핀에는 문제 없고요. 음, 5800X 정도면 발열이 어느 정도 난다고는 봐야 되는데 일단 써물이 너무 가해서 가지고 발열이 빨리 안 잡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쿨러 이 정도면 그 정도까지 온도는 안 올라갈 건데 벤치 돌렸다고 온도가 너무 빨리 올라갔죠. 쉽게 써멀이 너무 과해가지고 오히려 열 전도를 방해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휴, 써멀 두꺼운 거 봐봐. 써멀이 틈 사이에만 메꿔져가지고 살짝 묻어야 되는데 엄청 두껍게 발려져 있네요. 뭐 닦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포스트 칼라 요즘 쓰나 그런 거 물감, 뻑뻑한 물감 통째로 닦아내는 기분이네요. 자, 써멀 최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핀 Z9, 요즘에 G9이라고 해야 되나? G9. 자, X자로 이렇게만 바라도 이것도 많거든요. 농도가 엄청 진한 거는 그거 해야 되죠. 그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거 뭐지? 혀 발라가지고
그래도 조금 편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정도 농도가 진하지 않습니다. 요거 그래서 X자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압력으로 퍼질 수 있게. 이런 거 보드 안 뜯은 상태에서 채우기 되게 힘들죠. 아까 전에 뭐 써물이 좀 많았지만 그렇게 완전 떡칠을 해놓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요것 좀 한다고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아까보다는 충분히 그런 건 조금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썸을 재도포도 해봤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지금 이건 난소리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죠. 이런 난소리는 이런 거 고치다 보면 의외로 간단한 데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뭐 접촉 불량이나 그런 것이요, 램 접촉 불량이나 그래픽카드 접촉 불량. CPU 새로 장착했으니까 좀 부팅되는데 시간 오래 걸리겠죠. 램도 새카만 색하고 삼성램하고 섞여져 있네요. 램 호환성 문제일 수도 있고 바이오스 문제일 수도 있고. 자, 지금 CPU를 풀 로드로 쓰고 있습니다. 그때 온도가 지금 84도 85도 온도가 조금만 낮아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시네벤치에서 세 번째 화면 넘어갔을 때 이미 90도를 찍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88도 89도 최고 온도를 찍었다가 쿨링이 오히려 잘 되죠. 87도까지 떨어졌고 88도 87도 안 올라가죠. 90도까지 아까 전에 빨간색 올라갔었죠. 아까보다 대략 2, 3도 정도 온도가 더 낮아진 것 같습니다. 자, 5800X 정도, 인텔 12900 이런 거 1900 이런 것도 발열 심하죠.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순행 가는 것도 괜찮아요. 순행을 가주면 훨씬 온도 잘 잡겠죠.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스로틀링이라고 자동으로 보호를 위해서 클럭을 낮춥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추기도 하고요. 그래서 순행이 좀 더 열시키는데 효과적이죠. 특히 방에서 에어컨 안 켜고 여름에 게임을 하거나 하면 공랭은 어쨌든 공기로 식히니까 주변에 온도가 높으면 빨리 식히기가 힘들죠. 일단 아까보다는 상태가 조금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 평소 때는 게임을 이렇게 지금 시켜놔도 CPU 사용률이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가거든요. CPU가 워낙 좋은 거기도 하고 그래서 100%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픽카드 온도도 안정적이고요. 그러면 또 하나 남았죠. 이렇게 때려봐서 접촉 불량이면 툭 꺼져버리죠. 그런데 접촉 불량도 없는 것 같고 지금 그래픽 카드만 뺐다가 새로 꽂았습니다. 지금 게임 3개 틀었거든요. 그럼 꺼지면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썸을 재도표해서 CPU 온도 안 올라가게 했고 그래픽 카드 재장착. 일단 원인은 못 찾았습니다. 뭔지 모릅니다. 이런 거 원인. 바이오스 업데이트 최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이오스를. 자, 일단 테스트 했을 때는 더 이상 다운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치한 건 CPU 썸을 제도포 너무 떡이 돼 있어서 열 제거하는데 썸을이 방해가 됐어요. 그래서 썸을 좀 적당한 양으로 줄였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재장착 슬롯 청소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스 업데이트. 제가 지금까지 한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들고 와서 게임을 다시 하다가 문제가 되면 램만 이제 하나 빼가지고 테스트 해보고 그 외에는 지금 파워도 계속 해봐도 문제없고 파워 문제 아닌 것 같고 부품 호환성이 문제가 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요 정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한 번 더 제가 가져와서 테스트를 더 해보겠습니다. 파워까지 바꿔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도 바꿔서 한번 B보드나 그런 이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보드로 바꿔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더 이상 이제 손댈 게 없습니다. 1시간 늦게 테스트인데 정상도 안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처음에는 정상이 나타났었는데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자, 엊그제 컴퓨터 고친 건 아니고 문제가 발생 안 나온다고 처음에 꺼졌었는데 CPU 서머 그리스 재도포하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탈착 새로 하고 램 탈착 새로 하고 슬롯 청소 싹 다 하고요. 그리고 또 뭐 했더라 뭐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다운이 안 된다고 그대로 돌려줬던 PC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다가 다운되면 다시 연락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 친구 거니까요. 손님 거였으면 일단 요런 건 수리 이꼬라를 안 받겠죠. 왜냐면 워낙 난수리입니다. 간헐적으로 꺼지고 게임을 여러 개 켜놓고 합니다. 그래서 꺼지는 경우인데, 자, 하드웨어 결착 오르면 이렇게 흔들면 꺼지겠죠. 다운되거나 흔들어도 안 꺼지고 옆에 쿵쿵쿵 이렇게 소리 나게끔 쳐봅니다. 그래도 다운 안 됩니다. 접촉 불량이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접촉 불량이면 요 정도 흔들거나 램 흔들거나 그래픽카드 흔들면 톡 꺼지거든요. 접촉 불량은 아니고 그러면 파워 부족이나 발열 문제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한 게임을 여러 개 돌려보고 저도 그렇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 하드웨어 모니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듀얼 모니터로 한쪽에는 게임 실행하면 그런 걸 띄워 놓을 거고 한쪽에는 벤치마크 하드웨어 모니터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 문제인지 안 그러면 전원 부족 문제인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미러2인가 미러3 모르겠는데 게임을 안 해서 미러2겠죠. 게임이 1, 2 처음부터 2개 돌리게 돼 있네요. 이거 뭐 다른 어플인가? 일단은 모르겠고요. 제가 불안한 건 파워 쪽이 제일 일단 불안하고요. 파워 쪽이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파워 아니면 메인보드 문제가 많겠죠. CPU야 일단 처음에 잘 작동했으면 CPU 문제일 일은 거의 없을 거고 CPU 문제였으면 윈도우 설치할 때 그럴 때 에러가 많이 나거든요.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게임 3개까지 켜니까 문제 없습니다. CPU 온도 보자. 게임만 하면 실질적으로 CPU 많이 사용 안 하죠. 요렇게 CPU는 23% 지금 사용합니다. 거의 GPU 연산입니다. GPU가 연산, 단순 연산이라고 하면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3D 그래픽 만드는 거 그리고 요즘에 레이트레이싱 뭐 해가지고 헤르츠 올리고 그리고 그림자 만드는 걸 뭐더라 그런 거 그게 레이트레이싱가 아닌데 레이트레이싱 그림자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뭐 G싱크 하면서 그래픽카드가 그런 거 전부 다 연산하죠. 그래서 CPU보다 그래픽카드 사용률이 높습니다. CPU를 돈 주고 더 올리느니 그래픽카드를 더 올리는 쪽이 낫습니다. 게임 할 때는 일단 예를 들어서요 GPU-Z로 GPU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GPU 최대 부하 3개 하고 GPU 사용률 100% 올라갔죠. 이게 워낙 간헐적으로 꺼진다니까 한번 꺼지기 시작하면 좀 자주 꺼진다고 하고 안 그러면 안 꺼진다고 찾기 어렵죠. 어떨 때는 게임 2개만 켜고 하면 1시간이 지나도 안 꺼진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제가 처음 들고 왔을 때도 처음 딱 한 번은 툭 꺼졌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는 꺼지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들고 와서 또 돌리니까 꺼진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안 꺼집니다. 이렇게 놔두고 영상에서 편집해서 짧겠지만 하루종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더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추가로. 자, 지금 보시면 시네벤치만 보이는데 CPU-Z, 그 다음에 시네벤치, 그 다음에 GPU-Z 이렇게 막 다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CPU, GPU 사용률을 100%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만들고 CPU 온도 지금 90도 찍기 시작했죠. 그런데 CPU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참 돌렸거든요. 한 30분 넘게 돌리고 있는데 CPU 온도는 90도 찍었다가 계속 낮아집니다. 최대 온도 보이죠? 제일 오른쪽에 93.5도 CCD에 93.5도 그런데 지금 90도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패키지 전체로 봐도 91도인데 90.5도 그래서 CPU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 오히려 보드가 지금 이게 메인보드거든요. 메인보드 보시면 자 지금 모스 100대 있죠. 101까지 올라가고 이게 모스펫 얘기하는 건가 모스펫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CPU는 90도에서 계속 멈추고 있는데 모스펫이 100도 올라갑니다. 이러면 메인보드도 한번 의심해 봐야겠네요. 지금 보시면 5800X에 1080 달아놨는데 보드를 A520M 보드로 달아놨거든요. A520 보드 MSI A520 보드 5800 쓰시려면 B보드나 Z보드 정도는 가져야죠. 그래야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죠. 그래서 전력 수급이 딸리는 게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파워 문제 아니면 보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직 그런데 정상이 나타나야 뭘 해결책을 하던데 지금 시네벤치하고 게임도 이렇게 같이 켜놨거든요. 그 다음에 GPU-Z, CPU-Z, 시네벤치 이렇게 다중적으로 돌리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전부터 CPU 사용량, GPU 사용량 100%로 계속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상이 안 나타나네요. 꺼져야 테스트를 더 해볼 건데 아직 안 꺼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더 시간 더 켜놓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돌려봐야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정상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건 정상이 안 나오니까 지금 몇 시간째 붙잡고 있는데 아무 프로그램을 돌려봐도 정상이 안 나오네요. 그러면 특정 환경에서만 정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파워를 교체해 보겠습니다. 파워가 12V 라인이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12V가 12V 다 나와야 되는데 11점 몇 볼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로드를 많이 시키면 아마 죽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메인보드도 AMD A보드 제일 작은 거라서 전원을 제대로 공급 못 해줄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조 전원도 4핀이거든요 A보드도 최저가 보드도 보조 전원 8핀 들어가는 거 많죠. 그래서 아마 요거 문제도 아닐까. 보드 문제일 수도 있고, 일단 파를 교체하고, 그래도 안되면 제가 다시 해서 파워는 다시 가지고 오고 메인보드 교체 작업까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운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어쩔 수 없네요. 에너지 옵티머스 700W 엑셀 650W 넘게 전격이 나오는 파워죠. 요걸로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옵티머스는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 고급입니다. 83 플러스 있고 85 플러스 있는데 85 플러스 제품 전격이 85란 말이죠. 좀 더 잘 나온단 말이죠. 메인보드가 조금 출력을 못 받쳐줘도 저렇게 꺼지는 경우는 잘 없을 건데, 일단 꺼지니까 일단은 파워 문제라 보고 파워부터 교체를 하고, 게임을 몇 개 해가지고 하드하게 돌린다. 그러려면 케이스가 좀 작죠. 케이스도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 열을 좀 더 원활하게 배출시킬 수 있겠죠. 요거 쏜다고 뭐가 꼭 안되고 그런 건 아닌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CPU가 쿨러가 아무리 빨리 돌아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죠. 쿨러가 아무리 많이 달려도 케이스 크기가 좀 더 넉넉한 게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코폭스 83 플러스 저 파워가 거의 단종 되다시피 했죠. 많은 쇼핑몰에서 팔지는 않는 것 같은데, 손바닥이 넓어가지고 이 찍힌 거 보세요. 메인보드 보조 전원 꼽다가 매일 피 보고 그러는데 손바닥이 커가지고 저런 것도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전원 파워에 같이 들어가게끔이나, 모스펫 있는 위쪽에 파워 공급하는 게 위쪽이라서 쪽에 보조 전원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겠지만, 메인보드 보조 전원 자리가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파워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파워 교체 완료하고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100% 돌리는데 그전과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CPU 온도도 잘 잡히고 있고. 그런데 메인보드, 제가 A보드라고 했잖아요. 작은 거 풀로 돌리니까 여기 전원 공급하는데 뜨거라, 앞쪽에 여기 모스펫이 있죠. 콘덴서 있는 부분, CPU 뒤쪽에 이쪽이 지금 엄청 뜨겁습니다. 아마 100도 쉽게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여기도 보면 모스 쪽에 72도 올라가 있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메인보드 같습니다. 메인보드가 못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파워는 갈았으니까 테스트 파워 그대로 가져가서 제가 사용하니까 아무리 해도 다운되는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고객이죠. 제 친구한테 다시 주고 테스트를 해보라고 하고, 다운되면 메인보드를 바꾸는 쪽으로 해야겠습니다. 그 전에 중고로 샀다고 했는데 그 전에 사용자가 그렇게 하드하게 게임을 안 돌렸으니까 작동이 잘 됐을 수도 있는데, 제 친구는 하드하게 게임을 돌리니까 아마 메인보드에서 전력을 못 받쳐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일단 이렇게 처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4일째인가요? 제 친구 컴퓨터 안됩니다. 물어보니까 이거를 그냥 중고로 산 게 아니고 업자 중고한테 산 것 같아요. 30대씩 40대씩 파는 그런 업자분들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능인데, 제가 할 때는 아무리 해도 증상이 안 나타납니다. 제 친구가 하드하게 컴퓨터를 사용하나 봐요. 저는 아예 그런 하드한 게임 아이디도 없고 또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는 도저히 증상이 안 나타나던데, 제 친구는 계속 증상이 나타난다 하더라고요. 지금 4일째 오늘도 또 꺼졌답니다. 제가 해볼 수 있는 건 더 이상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꺼지는 증상이 나오면 여기서 CPU도 갈아보고 그래픽카드도 갈아보고 할 건데, 도저히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뭐 갈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원상 복구를 하고 제 친구에게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제가 이래서 중고를 사지 말라고 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고로 잘 사면 가성비 좋죠. 전자제품은 가격이 팍팍 떨어지니까 가성비가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AS 받기도 힘들죠. 중고는. 제 친구도 이거 산지가 제법 조금 됐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왜 꺼지지 그러다가 나중에 꺼져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서 환불을 받으라고 하니까 너무 오래돼서 환불을 안 해준다고 했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판매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중고로 사면 언제 증상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나타나면 괜찮은데 오랜 시간 있다가 나타나면 이런 경우가 생기죠. 이런 경우가 생길 때 골치 아프죠. 새 거를 사면 인형정도 많이 합니다. 판매점에서. 그런 경우 바로 교체를 해주죠. 그냥 부품 통째로 교체를 해줘 버립니다.
저도 그런 경우 있고요. 부품을 아예 교체해줘 버렸습니다. 불특정하게 제가 아무리 테스트 해봐도 안 나타나던데, 그래서 아예 메인보드하고 CPU를 통째로 교체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안 나타난다 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물론 또 AS 받고 하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보내면 해주겠죠. 쓰는 사람이 안 된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은 게 램, 그 다음에 CPU, 그래픽카드 밖에 없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는 고장인데 정상이 안 나타나니까 컴퓨터 주인 제 친구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건 자기가 바꿀 수도 있고, 그래픽카드 정도는 뺐다가 그냥 꽂으면 되죠. 알아서 테스트 하라고 하고, 저는 여기서 새로 원래대로 만들어서 돌려주는 것밖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상이 나타나면 끝까지 봐줄 건데 일단 안 나타나니까 보드를 갈면 될 줄 알았습니다. 이번 수리는 결국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제가 판매한 PC는 안되면 부품을 갈아드리고 끝까지 고쳐드리는데, 이건 제가 판매한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더 이상 테스트도 못하는 거고 부품도 갈아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건 되게 곤란합니다. 진짜 중고가 너무 싸다 그러면 사는 게 맞겠죠. 저 같아도 사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다 싶으면 저는 중고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20, 30대 막 그렇게 파는 사람들, 전문업자들 중고로, 그런 사람들은 한두 대 고장났다고 다른 건 다 되는데 그것만 고장났다고 뭐 잘 교환해 주지도 않죠. 그리고 문제가 바로 나타나면 괜찮은데 바로 안 나타나면 더더욱 교환이 어렵겠죠. 시간이 지나버리면 사용하다가 고장난 거 아니냐, 뭐 이물질 물이라도 쏟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처음에 딱 테스트 해봤을 때 아니면 AS를 못 받는다 봐야죠. AS가 아니고 환불을. 그래서 그거를 감수하고 살 정도의 가격이다, 그거까지도 감수하고 살 정도의 가격이다 그러면 사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사는 게 맞습니다. 요즘에 새 PC 사도 옛날 중고보다 사양이 좋거든요. 제가 사양이 좋다는 건 그 정도로 기술 발전이 빨라가지고 7, 8년 된 i5, i7보다 최신의 i3가 더 좋다. 예전에 2세대 i5는 듀얼코어 뭐 샀으래도 막 이랬거든요. 2, 3세대였나 정확히 봐야 정확한 건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그때는 가상화 기술 없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스레드랑 코어가 숫자가 같고, 그런 경우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고로 사는 게. 이 보드는 제가 테스트 하는 거니까 그냥 빼놓고, 아쉬워요. 그래도 저한테 맡겼는데 고쳤으면 좋았을 건데, 혹시나 이 영상 보고 이런 거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가끔 꺼진다, 저한테 정상이 안 나오는데, 제가 하루 들고 있어도 정상이 안 나오는데 이런 걸 고쳐달라. 정상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자, 저는 다시 조립해서 컴퓨터가 잘 켜지는지만 보고 다음 테스트는 제 친구가 알아서 하게 그렇게 넘기겠습니다. 새 거를 조립해서 중고라고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중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사양 좋다고 싼지 아는데 새 거 견적 내보면 가격이 거의 1, 2만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보드를 5800에 지금 제일 저렴한 보드, 이런 보드가 뭡니까? 5800에 램이 40몇 기가,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1080인데 A 보드를 사용하는, 이거는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중고로 저렴하다고 사시면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알아서 컴퓨터 그래도 조금은 아니까 가격을 잘 보고 샀을 건데, 오히려 아는 분들이 중고를 사셔도 되고, 잘 모르시는 분들 컴퓨터, 그런 분들 싸다고 중고면 됐다 이렇게 하시는데 중고 샀다가 괜히 스트레스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중고를 판매하고 있지 않고요. 문제가 일어나고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또 고장난 거 팔았다고 막 그런 소리 들으면 고객도 짜증나고 저도 짜증나고, 잘 되다가 고장이 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고객한테 갔을 때 수명이 다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폐거면 무조건 죄송하다 하고 교환해 드리면 되는데, 불량인 것 같다, 안 그러면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제 테스트 과정에서 불량이면 교체해드리고 하면 되는데, 중고는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니까 일주일 사용하고 턱 고장 나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중고도 AS 기간을 가지기는 가지던데 유쾌한 경험은 아니죠. 유튜브 보고 연락 주셨다는데 중고 문의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중고는 안 팝니다. 제가 윈도우도 새로 설치를 했었거든요. 혹시 윈도우가 뭐 문제가 있어서 올인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뭐 보여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 쿨러 워낙 날카롭습니다. 쿨러 옆면이 코팅 처리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 쿨러 저기 하실 때, 정품 쿨러도 라디에이터 따로 있죠. 라디에이터에 이렇게 쉽게 긁힐 수가 있습니다. 피봤습니다. 장갑을 껴가야 되는데 둔해가지고 끼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 자, 돌죠. 잘 돌고 멀리 모니터
모니터 보드 바꿨으니까 조금 시간 걸리겠죠. 키보드 불 들어왔고요. 그러면 부팅은 되는 거죠. 모니터 들어오죠. 그래픽카드하고 램은 친구가 뺐다 꽂았다 할 수 있으니까 직접 테스트를 해보라고 하고, 그것까지 테스트 했을 때 문제가 된다 그럼 CPU 문제겠죠. 다른 컴퓨터에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제가 제일 처음 생각했던 건 보드가 전력을 충분히 공급 못 해준다 생각을 했었는데 발열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난수리 못 고쳤습니다. 결국은 못 고친 거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 자기한테 합당한 거 아시는 분들은 중고 컴퓨터 사셔도 되는데 잘 모른다 그러면 중고로 사가지고 온 AS라는 걸 못 봤죠. 여러분들도 선택하실 때 참고사항 되시라고 오늘의 영상 마지막으로 이제 4편 5편 되겠네요. 일단 모르겠는데 그렇게 찍었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6일째 온갖 벤치를 다 돌려봤는데도 에러가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친구가 램하고 그래픽카드를 바꿔서 해봤는데 그때는 친구가 돌리기만 하면 꺼진다고 하고요. 이제 바꿔볼 게 없습니다. 안 바꿔본 게 SSD, 그 다음에 CPU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돌릴 때는 아무리 벤치 돌려도 에러가 안 잡힙니다. 친구가 하는 게임은 에러 잡힌다니까 일단 CPU까지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친구 놈이 자기가 CPU 쿨러 풀어보려고 하다가 한쪽만 안 풀고 나머지 쪽을 먼저 풀어가지고 쿨러가 퉁 튀어 오르면서 핀이 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핀도 일일이 다 폈는데 이렇게 함부로 따거나 하면 안 됩니다. 잘 아시는 분들만 그렇게 따시고, 초보자분들 유튜브만 보고 자신감이 넘쳐서 땄다 그러다가 AMD는 CPU 핀 다 휘을 수 있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묻뽑기도 안 됐는데 일단 한쪽이 퉁 튀면서 한쪽만 묶여져 있으니까 쿨러 쪼는 부분이, 그래서 CPU 핀이 흰 것 같습니다. 다 한꺼번에 풀어야지 3개만 먼저 풀어버리면 한쪽에 장력이 많이 가해지거든요. 스탠드오프 나사를 다 풀고 메인보드까지 풀어가지고 쿨러를 딱 눌린 상태에서 풀어야 됩니다. 끝에 손 안 들어간다고 그냥 풀었다가는 CPU 망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래서 친구 쿨러까지는 다 못 뜯었는데 3개 풀었다가 다시 꽂으니까 디버거, LED 디버거 있죠. 거기 CPU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앞으로 보니까 핀이 많이 휘어 있던데 안에 일단은 다 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막 휘어 있는 거 커터칼로 싹 다 폈는데 들어갈 때 살짝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들어갔다가 다시 빼니까 이제 바로 섰습니다. 전부 다 공간이 좁아서 한쪽 나사, 위쪽 나사 여기 제일 위쪽에 안 풀릴 때 억지로 하시지 마시고 좀 귀찮더라도 다 분리해야 됩니다. 메인보드까지. 손이 작은 분들은 쏙 넣어가지고 할 수 있겠죠. CPU만 일단 바꾸고 다시 친구한테 갖다 주고 테스트 해보라고. 어떤 게임을 그렇게 돌리는지 저는 알 수가 없네요. 제가 말해줘도 잘 모르니까 제가 설치해가지고 할 수도 없고 게임을 실행하는 방법조차 모르겠습니다. 말은 해주던데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겠고, 뭐 또 한 번 하면 또 겁나게 잘하기는 잘하는데 게임을, 그리고 한번 다운되고 나면 계속 다운이 자주 된답니다. 그래서 발열 문제 같은데 일단은 제가 진단은 내릴 수는 없고 이제 CPU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CPU 교체해서 친구한테 게임을 돌려보라고 해야죠. 돌려보기 전에 초기 문제는 없는지 간단하게 벤치 돌려보겠습니다. 자, 전원은 들어오죠. 싱싱 돌아가고 쿨러 CPU에 불 꺼졌고요. AMD는 부품 바꾸면 메인보드나 CPU 뭐 바꾸면 어차피 똑같은 말이지만 메인보드 바꾸나 CPU다 오래 걸리죠. 처음에. 자, 떴습니다. 2번 정도 지금 재부팅이 되네요. 떴죠? 뭐 바뀌었다고 바이오스 들어갈 거냐? 나는 안 들어간다. AMD는 처음 인식할 때 되게 오래 걸려요. 항상 3600원 3800보다 확실히 온도는 낮죠. 그래서 기본 아이들링 때 온도가 낮습니다. 이제 한번 가져다 줘 보겠습니다. 자, 오늘 몇 번째인가? 6번째인가? 7번째인가? 친구놈의 컴퓨터. 아, 진절머리 난다. 이제 해결됐습니다. 해결이 어떻게 됐냐? 잘 됐습니다. 제가 3600 CPU로 잠시 바꿔줬거든요. 그러니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게, 3600 CPU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 가게에서는 아무리 돌려도 다운이 안 되더라고요. 3600이 1800보다는 전력을 작게 먹죠. 그래서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됐던 것 같습니다. 친구 집은 사정을 보니까
멀티탭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지 말라고 하죠. 그렇게 불난다고. 그런데 딱 그렇게 사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멀티탭에 이 컴퓨터를 물려놨답니다. 앞에서 전압을 당겨 쏘다 보니까 뒤에 전압 아니고 전력량을 많이 당겨 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 멀티탭에 전력량이 모자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툭툭 꺼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5800으로 어차피 친구 5800 이거 어쩔 수 없으니까 5800으로 다시 넣은 다음에 원래대로 돌려가지고 친구를 주고 그 친구가 멀티탭 사용 안 하고 제 상위 병문 콘센트에 바로 꽂아보기로 했답니다. 멀티탭 쓰면 진작에 좀 얘기를 해주지. 예전에도 이런 경우 많거든요. 컴퓨터가 갑자기 툭툭 꺼진다 하면 가져왔을 때 제가 점검해봤을 때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게 컴퓨터 전원 코드 여기 전원선 있죠. 컴퓨터에서 나가는 전선 그거 새로 한 개 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 멀티탭 있으면 멀티탭 바꿔보시거나 안 그러면 벽면에 바로 꽂아보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해서 고쳐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멀티탭이 너무 노화돼서 툭툭 꺼지는 제대로 전류량을 공급을 못 해줘서 전압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보통 전압보다는 전류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써머 그리스를 어제 바로 바른 거니까 살짝살짝 흔들어서 못 벗기 안 되게 살짝살짝 흔들면 써머 그리스가 안 말랐다. 그럼 못 뽑 안 되죠. 테스트 CPU는 다시 빼놓겠습니다. 하고 어제 제가 빼놨던 5800 잘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어제 핀이 한번 휘어졌던 거라 바로 패가지고 넣었다가 다시 뺐더니 잘 들어가네요. 다행이네요. 이놈의 컴퓨터 써머 그리스를 몇 번 짰는지 몰라. 썸을 한 통 다 쓰겠네요. 이거 4g 짜린데. 만약에 멀티탭이 문제였다 그러면 이놈의 친구는 뒤졌습니다. 저한테. 친구가 술을 사기로 하고 이렇게 해주는 건데 멀티탭을 바꿔서 잘 되면 저한테 뒤지거나 안 그러면 술을 더 비싼 거 사야겠죠. 그래서 이 컴퓨터를 몇 번 뜯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 뜯었는지 이렇게 많이 뜯으면 떴다가 실수하면 보드 날릴 수도 있고 위험하죠. 그걸 감수하고 친구가 알아야 할 텐데 미안해 하긴 하는데 되게 이제 테스트만 해보고 갖다주고 멀티탭 안 쓰고 벽면에 바로 꽂았는데도 다운이 된다. 그러면 진짜 CPU 고장. 일단 오늘은 멀티탭 문제가 아닌가 가장 의심이 갑니다. 줄줄이 멀티탭을 그렇게 쓴다고 하니까 불 안 난 게 신기하네요. 실질적으로 불은 그렇게 쉽게는 나진 않죠. 결국은 문제를 찾아냈네요. 멀티탭. 자,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마쳤습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3600으로 바꿨을 때는 안 꺼졌다. 어제 하루 종일 돌려도 안 꺼졌다. 5800에서는 꺼졌다. 그래서 3600이 똑같은 그 멀티탭을 사용해도 3600은 전기를 좀 더 작게 먹죠. 5800보다. 5800X가 전기 되게 많이 먹고 열도 많이 나고 문제는 거의 다 찾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제대로 꽂아봐서 안 되면 CPU 문제가 확실하고 멀티탭이 문제였으면 지금까지 쇼한 거죠. 5일 동안. 5일 6일인가 꽂아보면 되겠죠. 더 이상 제가 가게로 안 가져와도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고 이런저런 의견들 많이 내주셨더라고요. 결국 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해보니까 또 꺼졌답니다. 5800X로 교체를 하고 나서 또 꺼져가지고 그 친구 집 앞에 가서 차 트렁크에 올려놓고 CPU를 교체했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던 3600으로요. 그때 멀티탭 의심했죠, 마지막에. 그래서 멀티탭 안 쓰고 벽면에 바로 꽂아도 다운이 된다고. 다른 거 다 빼고 컴퓨터만 꽂아놨는데도 다운이 된다고. 결론은 CPU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CPU 문제가 있으면 보통 윈도우 설치할 때 에러가 나거나 윈도우 설치 후에 윈도우 진입했을 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요건 윈도우를 아무리 설치해봐도 윈도우 설치는 잘 되고 게임 중에 간헐적으로 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외에서 드라이버만 전동 드라이버 하나 챙겨가서 테스트용 3600 CPU하고 챙겨가서 CPU를 교체를 해주고 그 박스에 넣어가지고 그대로 AS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보내니까 AS 기간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테스트 해본 결과 그냥 테스트 할 때는 에러가 안 나타나는데 복합 작업, 제가 뭐 이것저것 복합적으로 벤치를 많이 돌려봤는데 에러가 안 나던데 AMD AS 센터에서는 에러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체를 해주겠다. 지금까지 고객 수리 들어온 것 중에 5600X 한번, 5800X 한번 그렇게 CPU 고장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윈도우 설치할 때 다 오류가 났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 친구 거까지 세 번째, 그 중에 5800X가 두 개, 5600X랑 5800X가 그동안 많이 사용돼서 아마 그런 에러가 났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CPU 에러로 한 달 정도 넉넉 잡아서 한 달, 짧게는 보름 이상 걸릴 거랍니다. CPU 재고 들어올 때까지. 5800X인데 5600X, 5800X 제일 많이 나가죠. 5800X가 재고가 없다니 조금 의아합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라고 했는데 일단은 AS가 된다고 하니까 AS 받으면 제 친구가 뜯으면 또 손 안 들어간다고 메인보드 안 풀고 뜯어가지고 팡 튀어가지고 CPU 핀이 휘어지니까 그 안에 든 CPU 3600은 제 테스트용 CPU니까 소중한 거죠. 제 거니까. 친구 건 안 소중한데 제 거는 소중하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다시 야외 출장 수리, CPU 제 거 빼내고 AS가 보름이나 한 달 뒤에 오면 그 친구 CPU 장착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 장기 시리즈 그동안 5개인가 올렸었는데 많은 응원해주시고 많은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좋은 의견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시리즈. 댓글에 친구 죽었다, 돈 많이 받으시길 막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저는 또 못 고치면 돈을 안 받고 못 고쳤죠. 제가 결국은. 그래서 돈을 안 받는 거고, 그리고 술을 거하게 한번 얻어먹었기 때문에 그걸로 퉁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한 번에 CPU 에러인 걸 못 잡아서 친구도 여러 번 게임해야 되는 시간에 5일 6일 동안 게임을 못 했으니까 손해를 조금 봤죠. 그래서 더 이상은 뭐 없고 착한 친구니까 술 한번 얻어먹은 걸로 끝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오케이, 오늘은 그래 들고 있으면 된다. 마지막 편이다. 또 올려야겠다. 이제 주문 맡긴 주문이 아니고 AS 맡긴 CPU가 왔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제 CPU 회수해가고요. 5800 상태 봐서는 새 걸로 보내줬나 보네요. 리프 없으니까 새 걸로 보내겠죠. 쿨러 이게 지랄 맞다. 요즘엔 딱 새로 걸게 돼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다가 요런 공랭 쏜다고 욕 엄청 많이 했다. 공랭 쿨러 요만한 거 쏜다고 욕 엄청 많이 했다. 2열 공랭 그거 쓰던가 안 그러면 순행 가야 된다고. 순행 해야 된다더라고. 추브라 PD 하는데 왜죠? 이번에 한 거는 뭐 아이돌 그 준비하는 아들 뭐 감찰 뭐 그거라던데. 잘은 모른다. PD 하는지도 모르겠다. 뭐 하긴 한다는데 뭐 코가텔 그 같이 연출하는데 이름 저번에 올라가던데 진짜라 걔가 하는 긴가 안 그러면 지금 어디 사기를 치고 있는 긴가. 옛날에는 제일 끝에 한 두세 번째 이름 올라가대. 그때는 코가텔하고 뭐 또 뭐더라, EBS에 짧은 외주 그런 거 지가 많이 한다대. 긴 건 안 준다대. 또라이라서. 경력이 작아서? 아니 또라이라서. 옛날에는 그것도 중간했고 EBS에 뭐 공익 광고 같은 거 있다 이가. 그런 거 나가는 것도 조금 했고. CPU 리펀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전에 CPU는 아니네요. 그 전에 CPU 제 친구가 쿨러 손으로 풀어보려다가 한쪽만 놔두고 풀어가지고 탕 튀어 올라가지고 핀이 다 휘어졌었는데, 유튜브에다가 욕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 욕 그만하시고요. 욕 그만하시고, 제가 술을 2번 얻어먹었기 때문에 이제 욕하면 안됩니다. 원인도 못 찾았는데 술은 2번이나 얻어먹고. 자, 가장 소중한 제 CPU 5800보다 소중한 3600. 제 것만 잘 챙기면 되죠. 친구 거야 뭐 대충 해도 되고. 쿨러 보고 뻔히 알 것 같은데 욕 달지 마세요. 친구 돈 벌어가지고 친구가 돈 버는 게 아니고 제가 술 많이 얻어먹었으니까 제가 돈 많이 벌면 하나 바꿔줘야 될 텐데 돈을 벌 기미가 안 보이네요. 5800의 A 보드에다가 5600 써도 보드 B 보드로 가는데 난 2600 쓰는데도 B 보드 지금 쓰고 있거든. 2600에 나도 2600이나 3600 있는 거 다 B보드는 이 보드는 쓰던 것 같은데. 요런 건 엡슬론이나 3200G 옛날에 그런 거 2200G. 다음 2600 그런 거 있으면 3600이나 그거하고 요거 CPU만 딱 바꿔갖고 그게 좀 더 전기 작게 먹으니까 그쪽 걸 시스템을 좋은 걸 만들고. 보드를 바꾸라고. 그러니까
보드는 뜨네. 그러니까 CPU만 딱 바꾸고 통째로 한다 이렇게 해요. 그거를 B보드에 5600 쓰고 그럼 좀 더 게임이 잘 되겠지. 젊을 때보다 안 느리진다. 어떤 거? 손이 안 느리진다 젊을 때보다. 손이? 게임할 때. 게임은 못해도 요즘 뭐 게임할 때는 뭐 손 풀려 하나? 손님하고 상담하고 막 컴퓨터 조립하다가 앉아 있으면 뭐 하면 좋냐고 막 기계식 키보드 쓰면 좋냐고 막 그런 거 얘기하다가 사실은 그보다 우리는 1%라도 성능 확률을 올릴 수 있으면 다 써야 된다고 우리 나이 때는. 완전 극공감 같은데 이거 사는 게 아니었는데. 그거 사가지고 대충 꽂아놓고 내가 언젠가는 순행한 게 줄게. 순행 달기 어렵지 않나? 아니다. 위에 쿨러 2개 떼피고 2열은 요 달아피면 된다 그냥. 순행 그냥 사면 한 10만원 돈 안 와. 네, 싼 거 있다. 한 4, 5만원짜리. 일단 그거 쓰고. 누수 생기면 골치 아프다. 모르고 쓰다가 보드에 물 부해가 소트 나쁘고. 그럼 CPU하고 다 날아가는 거야. CPU에 어느 정도 버티는데 보드가 날라가지고. 이 장면 편집을 못 쓰겠네. 이제 뭐 다 땡겨 써면 되지. 여름은 어차피 다 날린다. 꼰지락 먹고. 끝. 안 찍어도 되는 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주말에 친구 집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예전에 5800X 영상 지금 위에 여기 어쨌든 여기 배너 뜰 건데 그때 5800X 중고로 구매했죠. 그런데 계속 다운되는 겁니다. 제가 할 때는 다운 안 되는데 친구가 게임 실행시켜 놓고 안 끄고 내려놓고 딴 거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운이 되는 거예요. 다중작업. 그래서 결국 이것저것 다 갈아보다가 안 돼가지고 CPU 문제란 거 마지막에 확인했고 그 링크 타고 들어가 보면 뭐 4분과 5분짜리 있을 건데 그래서 친구가 AS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AMD AS 해주는 곳에서도 불량이 발견됐다. 그렇게 꺼지는 증상이 발견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CPU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컴퓨터 잘 되냐고 물어보니까 또 다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러 가는 겸 해서 그때 그렇게 했는데 또 꺼진다니까 5기가 발동하잖아요. CPU도 교체를 했다 했는데 그래서 그때 어땠냐, AB350 요거 보드가 컬러풀 보드입니다. 그런데 A 보드겠죠. AB350이면 이름 네임이 좀 이상해요. 방열판도 작게 하나 있고 이 보드였습니다. CPU가 문제가 없으면 파워가 문제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아마 게임 한 개만 할 때는 안 꺼지는데 두세 개 해버리면 꺼진다는 게 전력 공급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Z보드 스틸 레전드 보드가 하나 있었거든요. 에자락 스틸 레전드. Z가 아니고 X. AMD는 X죠. X570 보드. 스틸 레전드 보드로 해가지고 두고 봐라. 이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안 되면 끝이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5기로 들고 가서 갈았습니다. 그래서 파워도 기존에 달려져 있던 게 500W였습니다. 500W. 그래서 500W에 5800 그래픽카드 뭐 1060인가 1070 그 정도 돌리고 하면 좀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파워도 700W로 500W에서 두 단계 올려서 700W. 그래픽카드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서 700W면 될 것 같고 CPU 보조전은 여기가 CPU 전원을 공급해주는 거거든요. 뭐 보드에서도 전원이 가지만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뭐 3V, 5V, 7.5V, 12V 그렇게 나는 쓰거든요. 요즘엔 16핀까지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스틸 레전드도 8 플러스 4핀이었어요. B보드 가면 보통 8핀 많죠. 요거는 4핀이죠. 그래서 A보드도 요즘에 8핀으로 많이 나오죠. CPU가 워낙 전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요즘에. 그런데 요거 4핀이죠. 4핀 지금 보시면. 그래서 아마 여기서 전원 공급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CPU가 툭 꺼지는 게 아닌가. 컴퓨터가 꺼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보드만 갈아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친구가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고 매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파워 보드 다 갈았는데 일단 안 꺼진답니다. 5600, 뭐 3600, 2600 AMD 라인업의 E 라인업 i5 거 얘들 뭐 물론 전력 소비량은 아니지만 TDP가 65W죠. 그리고 얘들 PBO 켜가지고 최대한 먹여보니까 한 120W, 110W 그 정도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렇게 A보드 이렇게 CPU 보조전은 4핀 있는 거 이런 걸로도 가능한데 5800은 전기 많이 먹죠. 5700은 괜찮은데 5800X는 개인적으로 제가 안 좋아하거든요. 그 전에 불량도 많았었고
그리고 이번에 친구 사태 겪으면서 꺼지는 거 그것도 있었었고 이번에 일단 갈고 나서는 안 꺼진답니다. 그래서 5800에는 A보드 쓰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5600에는 A보드를 쓰기는 하는데 5600은 새로운 7000 라인업 나오면서 가격이 되게 저렴해졌죠. 그래서 가성비로 맞추시는 분들 인텔 12400, 13400보다 1600 하면 성능은 조금 더 낮지만 가격이 워낙 싸죠. 보드도 싸게 구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물론 보드도 예전에 4만원 그렇게 하던 건 없어졌죠. 적어도 한 7, 8만원씩은 줘야 되는데 그래서 5600까지는 이렇게 A보드를 추천을 조금씩 드리는데 5600도 자금이 조금 여유롭다 하면 B보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A보드 써도 충분하거든요. 5600 지금까지 사용을 해보니까 여기 4핀만 들어가는 것만 해도 5600은 꺼지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좀 무리하게 작업을 시켜봐도 CPU 100% 작업 그런 거 벤치 테스트 그런 거 할 때는 안 꺼졌는데 게임만 한 두세 개 돌리면 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세 개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밑에 하단에 내려놓고 실행은 되고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거 실행시키고 하니까 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드 자체가 문제였을 수도 있고 뭐 파워가 출력이 낮았을 수도 있고 500 같으면 좀 작기는 작죠. 그래픽카드 달고 하면 저도 600W 이상을 추천하는데 1060 같은 거 써도 5600에 1060 정도 써도 그래서 파워도 갈고 해봤는데 일단은 안 꺼진답니다. 혹시나 5800 정도 쓰신다 하면 중고로 5800을 구입하실 계획이 있다. CPU 가림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 혹시나 자기 보드가 A보드다. 그러면 한번 조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정확히 보드가 A보드라서 저런 공급을 못했다 그건 아닌데 보드 불량일 수도 있죠. 영상은 따로 안 찍었는데 친구 집에 가서 그냥 가리해가지고 삼각대나 이런 거 들고 가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아예 안 찍었었는데 5기가 발동해서 B보드도 아니고 Z보드 안 팔리는 거 하나 있어가지고 Z보드는 너무 비싸서 지방 요런 데서는 뭐 특수 묵점 말고는 잘 팔릴 일이 없죠. Z가 아니고 X보드 최상급 보드 가격도 엄청 비싸고요. 그래서 에즈락 스틸 레전드 보드하고 파워 에너지 옵티머스 700W로 567, 700W 맞네요. 그렇게 교환을 하고 안 꺼진답니다. 어쨌든 뭐 안 꺼진 애가 됐죠. X570, 570이면 이제 다음 세대 나와가지고 지금 하이엔드급 X보드 제일 끝판대장이죠. 끝판대장 보드를 찾는 분들은 없겠죠. 왜냐하면 다음 세대 7000 라인업 AM5 소켓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제품을 구매하겠죠. 컴퓨터에 최대한 좋은 걸 사시려는 분들은 X보드를 쓰시려는 분들은 그래서 제한테는 재고였죠. 그래서 제가 쓰려고 하다가 친구 컴퓨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왕 된 거 저는 지금 아직 B보드 잘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친구 갈아주는 대신에 돈은 따로 뭐 안 받고 친구가 돈을 준다던데 안 꺼지게 해줬으니까 뭐 돈은 따로 안 받고 제가 항상 하듯이 요건 툴로 얻어먹으면 되겠죠. X보드, 인텔이면 Z보드고 AMD면 X보드죠. X보드니까 다른 건 또 주종을 별로 안 짜니까 소맥이니까 저는 뭐 양주 또 먹을 줄 아는데 양주까지 안 가고 안주를 거하게 한번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안주 솔직히 먹으면 보드값보다 더 먹기는 더 먹죠. 제가 그렇게 됩니다. 오늘은 말로만 설명했는데 친구 보드 가리 파워 가리 해가지고 결국 5800 일주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아직 일주일까지는 안 꺼지고 잘 사용하고 있답니다. 후에 꺼지면 이제 다 갈아봤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해결을 했습니다. 지긋지긋한 컴퓨터였죠. 해결한 거 오늘 말로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